여러분들께서는 풍치초동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풍치초동이란 바람이 불어 풀이 움직인다는 뜻으로 경미한 행동에 의하여 영향이 일어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이같이 이강인의 행동으로 인해 두 명의 프리미어리거가 영향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후스퍼와 울버햄튼 원더러스 양팀 선수들을 통틀어 평점 꼴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황희찬 역시 울버햄튼 선수들 중에서는 매우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은 영국 런던의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홈경기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나란히 선발 출전해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했고 황희찬은 후반 42분까지 뛰었으며 둘 다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선제골은 전반 42분 나왔습니다. 울버햄튼의 오른쪽 코너킥 때 파블로 사라비아가 왼발로 감아 올렸고 중앙 미드필더이자 176cm로 크지 않은 주앙 고메스가 골대 정면에서 홀로 날아올라 헤딩골을 넣었습니다. 0대1로 뒤진 채 후반전을 시작한 토트넘은 후반 시작 33초 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오른쪽 스로인이 박스 안에 투입되고 선수 간에 공이 맞고 튀며 골대 오른쪽으로 대한 쿨루셉스키가 기회를 잡았고 한 박자 빠른 왼발 톱킥으로 툭 밀어넣어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결승골은 후반 18분에 나왔는데 울버햄튼은 토트넘의 코너킥 공격을 헤딩으로 걷어낸 후 주앙 고메스가 오른쪽으로 달리는 페드루 네투에게 패스했고 네투는 약 70m가량을 혼자 오른쪽에서 내달리며 질주했습니다. 순식간에 토트넘 박스 안까지 도달한 네투는 한 번 접은 후 뒤에서 쇄도하던 고메스를 향해 컷백 패스했고 고메스가 논스톱으로 오른발을 갖다 대 득점했고 이 득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경기 후 축구 통계 사이트인 풋몹은 손흥민에게 평점 6.2점을 부여했는데 이는 양팀 선수를 통틀어 최저점이었습니다. 황희찬에게는 6.9점을 부여했는데 이는 울버햄튼 팀 내에서 두 번째로 좋지 않은 평점이었습니다. 소파 스코어 역시 손흥민에게 6.7점을 부여하며 토트넘 선발 선수 중 가장 낮은 평점을 매겼고 황희찬도 6.6점으로 역시 울버햄튼 팀 내 두 번째로 낮은 평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프리미어리거들은 아직 이강인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특히 손흥민의 손가락 통증은 여전한 것 같았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가락을 울버햄튼전 종료 후 신경 쓰인다는 듯 만졌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불편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만졌는데 이는 이강인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툼을 펼쳐 몸싸움을 벌여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9살이나 어린 이강인이 주장인 손흥민의 하극상을 벌였다는 것에 국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복귀 후 계속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이날 경기 이후에도 손가락을 만지며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황희찬은 이번 일을 겪으며 더 끈끈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둘은 다른 선수들과 악수를 나눈 뒤 진한 포옹으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이강인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내분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이강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이강인의 친누나인 이정은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정은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그의 동생 이강인을 비난하는 이들과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는 이들이 뒤엉켜 댓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족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건 선을 넘은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게시물 댓글창에서 일부 네티즌은 동생 관리 잘해라,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시켰냐 등의 글을 남겼습니다. 반면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왜 엄한 누나 계정에 찾아와 난리냐 등의 자제를 촉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정은은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의 출연에 얼굴을 알렸습니다. 출연 당시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강인이가 스페인의 축구선수로 있으면서 에이전트와 이야기하거나 축구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제가 서포트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강인의 SNS 계정에도 수만 건의 악플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발탁한 기업들의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전속 모델로 기용한 치킨 브랜드 아라치의 공식 SNS에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이강인 사진 안 내리면 무조건 불매라는 등의 댓글을 달며 모델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아라치는 식품 전문기업 사마식품이 출범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로 지난해 1월 이강인을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이강인이 광고 모델로 있는 통신사 KT도 하극상 논란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KT는 지난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강인이 출연하는 할인 행사 홍보 영상을 올렸는데 해당 영상에는 세계적인 탁구 선수가 광고 모델이라며 이강인의 광고를 내려달라는 등의 악플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KT는 이강인과 지난달 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T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얼마 전에 이강인 선수와 재계약을 한 상황에서 모델 교체나 변동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의 광고 계약 취소 가능성이 현실이 될 경우 그가 물게 될 위약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광고 체결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광고업계에서는 톱스타급 탤런트의 1년 기준
전속 모델 광고료를 10억 원 안팎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통상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급이라는 의무 조항이 달리는데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위약금 규모와 현재 진행 중인 광고 건을 종합하면 최악의 경우 수십억 원에 달하는 광고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이번에는 정치권까지 나섰습니다. 최근 SNS에 위르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경질을 요구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엔 하극상 논란을 일으킨 이강인 선수를 직격했습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한국 축구판 꼭 지금 하는 짓이 한국 정치판의 복사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정치권에서 소위 싸가지 없다는 비판을 받으면 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퇴출당하듯이 축구나 스포츠계에서도 그런 논리는 그대로 적용된다며 둘 다 국민들 정서를 바탕에 둔 세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참에 대표 선수도 싸가지 없는 겉멋에 취해 헛발질 일삼는 사람은 정리하라며 국민적 행사인 대표팀 경기를 축제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은 퇴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대표팀의 이강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축구협회를 향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세계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능력이 출중한 감독이 즐비한데도 왜 축협은 막대한 연봉을 지불하고 외국 감독들만 데려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아시안컵 활약을 옹호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파리생제르맹 감독이 이강인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낭트와 경기를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이 작은 위궤양 통증으로 지난 경기에 결장했지만 이젠 뛸 수 있다며 100%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특별한 이슈 없이 아시안컵에서 뛰었고 높은 수준 경기력을 펼쳤다며 다음 경기에 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대회에서 팀이 치른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했고 호주와 경기에서 연장 후반 종료 1분을 남기고 교체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했습니다. 바레인과 조별리그 1차전에서 2골을 터뜨렸고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3차전에선 1골 1도움으로 활약했습니다. 이강인이 넣은 3골은 손흥민과 함께 한국 대표팀 중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또 축구 통계업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기회 창출과 결정적 기회 창출 7회로 이 부문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4강에서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결승전에 진출한 카타르와 요르단 선수들에 비해 한 경기를 덜 치르고도 거둔 성과입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이강인은 주최 측이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발표한 이번 대회 베스트 11에 포함됐습니다. 이강인은 3-4-3 포메이션에서 오른쪽 미드필더로 이름을 올렸는데 한국 선수로는 유일한 베스트 11 선정입니다. 이강인은 아시안컵을 마치자마자 프랑스 파리생제르맹 선수단에 복귀했는데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에게 휴식을 부여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이 대회의 긴 여정을 마치고 코치의 지시에 따라 휴가를 받았다며 이강인은 훈련과 경기에 복귀하고 싶어 하지만 다음 주까지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을 치르고 온 이강인을 배려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옹호하며 보호하는 가운데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도 손흥민을 감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것은 한국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말다툼의 세부 사항을 모두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손흥민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리더십이고 리더십은 인기를 얻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룹을 위한 최선의 일을 하는 것인데 손흥민에게서 그걸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이 볼 때마다 웃고 모두가 그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흥민에 대해 오해를 하는데 그는 이기고 싶어하고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것은 때때로 선수단이나 구단과 사선에 놓이기도 하지만 리더로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잉글랜드에서와 달리 이날 파리생제르맹 기자회견에선 한국 대표팀에서 이강인의 일을 자세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킬리안 음바페의 질문이 줄을 이뤘습니다. 불과 하루 전 음바페가 파리생제르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파리생제르맹과 계약이 만료되는 음바페는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과 구단에 재계약하지 않고 팀을 떠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관련 물음에 난 줄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며 관련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까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할 것이고 음바페도 공개적으로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구단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과연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이강인 사태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사태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안아골절에도 뛴 손흥민에게 이런 근본 없는 선수들이 아시안컵을 망쳤다는 건 국대 퇴출은 물론 군면제까지 취소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음바페에게는 강아지 마냥 살살거리고 안기더니 손흥민에게는 살쾡이처럼 달려드는 모습이 역겹습니다. 또 국가를 대신해 대표로 발탁된 선수들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하나 때문에
밤잠 설치며 응원한 전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했습니다. 여태껏 손흥민 선수가 말이 없는 것을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당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인성 좋은 선수가 인생 최악의 한 주라고 말할 정도면 말 못할 수치심까지도 있어 보입니다. 대선배 주장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물병놀이 삼총사가 부디 이번 기회에 근본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뤄질 거예요. 2024년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